자, 오늘 수업은 존재와 반존재의 선형세계 두 번째 시간이다. 우리는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고 있고,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첫 번째 구성 요소로 존재, 그리고 두 번째 구성 요소로 반존재를 생각했었다. 그리고 지난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 계속해서 존재와 반존재가 이루는 선형적 세계, 존재와 반존재가 이루는 선형적 세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 오늘은 반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할 거야. 그럼 반존재가 어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 통합사회철학 강의, 존재와 반존재에 대한 선형세계다. 전체적으로 도형으로 살펴보면 그림에서와 같이 존재와 반존재의 선형세계가 될 거야. 앞으로 의지와 반의지의 세계, 인식과 반인식의 세계, 이 세계들이 이루는 평면 세계, 이 세계들이 이루는 공간 세계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 나갈 거다. 아직 갈 길이 멀지? 가장 첫 번째, 반존재와 존재의 선형 세계부터 공부하자. 자, 반존재란 무엇인가 좀 더 깊이 통찰해보자. 삶의 운동력은 반존재이다. 삶의 운동력은 반존재. 자, 무슨 말인가? 보자. 존재에 대한 최고 신봉자는 즉시 존재에 대한 도피처를 자신 나름대로 가진다. 그는 존재를 중심으로 삶을 이어가지만 이 존재로부터 달아나 존재의 허상, 반존재지, 허상을 껴안지 않고서는 자신의 비참함을 참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존재만 가지고서는 너무 부족한 거야. 그것이 존재가 주는 어떤 가상의 세계까지 상상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하면서 위안으로 삼고 올라가는 거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처럼 이 존재로부터 달아나 존재의 허상을 깨닫지 않고서는 자신의 비참함을 참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는 이미 반존재를 쫓아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이게 존재를 쫓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반존재를 쫓고 있다는 거야. 그는 진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반존재를 쫓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이미 진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지. 그렇다. 그는 존재하지 않는 곳에 아무런 의미를 두려고 하지 않지만 사실은 존재가 그 자체의 존재성과 더불어 발산하는 반존재, 즉 허물을 동반한 존재의 무한 변화와 자유에 그는 자신을 맡겨버린다. 아닌 척하지만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맡겨버린다는 얘기야. 우리의 생은 너무 짧다. 100년을 살아도 인생은 짧다. 허물을 동반한 존재의 무한 생명성과 허물을 동반한 존재의 무한 생명성 그리고 자율성을 알게 되는데 우리 삶 대부분의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우리 이 반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평생을 살게 되는 거지. 그것을 알게 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는 거다. 좀 더 키우자. 하지만 하지만 그는 결코 존재의 비실체성, 반존재지, 즉 반존재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한다. 그렇게 그는 항상 불안하다. 반존재를 추구하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해.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야. 네가 삶 속에서 항상 불안을 느끼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다. 불안해.
그 근원적 이유가 되겠지. 이 세상이 불안한 사람들로 가득한 것은 이 때문이다. 자, 불안의 원인을 알겠지. 우리는 반존재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고, 사유할 수는 있어도 의도적으로 사유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다. 음, 반존재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런 사람도 있는 거지. 불안은 대부분 인간 일반, 보통 사람들에게 다 발견된다. 당연하지.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나이든 노인들까지. 불안은 인간이라면 다 있지. 우리 모두 어느 정도 인간의 본성상 존재 중심적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숨어 있는 불안의 두 가지다. 그렇지? 하나는 반존재를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불안. 두 번째는 존재 중심적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는 불안. 두 가지지. 지금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의 삶을 보았지만 반대로 반존재의 확신을 가진 자 또한 존재하며 반존재를 확신하는 사람. 이에 대한 사유는 우리를 흥미롭게 한다. 자, 어떤 면에서 흥미롭게 하는지 보자. 실체적 삶에서 실체적 존재를 삶에서 추방하고 잠재 가능적 자유 존재로서 삶을 구성하는 것도 어느 때는 우리 삶의 정상적 일정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거야, 그렇지? 상상 속에서 뭐 아주 뭐 비이상적인 부분은 아니지. 그런데 그게 이제 과도하게 되면 정신증, 정신증의 한 표출로서 정신분열이지. 한 표출로서 나타나기도. 완전제가 중요하고 인간 일반에게 우리 사유할 수 있는 사람에게 깊은 인식의 과정으로 들어오는 것은 존재의 세계가 가정되어야 한다. 반존재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반존재가 중요하지만 기본이 되는 것은 존재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그런데 반존재만 가지고 세상을 구성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 존재 세계가 없는 반존재만으로의 선형 세계는 그 실체적 존재로의 출구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자신의 사회 공간을 완전하게 구성하지 못하게 된다. 반존재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실체, 실체가 없는 공간에 갇히게 되면 우리는 정신적 세계 속에서 실체적 세계 속으로의 탈출이 불가능할 거야. 그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지. 반존재의 세계에 갇힌 인간 일반, 이 성상은 어린 시절의 가상놀이, 인간 일반의 정신분열, 그리고 즐거운 오후의 공상의 시간, 그리고 꿈 등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된다. 이 세계는 누군가 그의 반존재 속 꿈을 깨워주면 존재의 세계로 회귀할 수 있다. 누군가가 꿈에서 깨듯이 자기가 반존재에 있음을, 자신이 반존재에 있음을 알려주지 않으면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반존재 세계 속에 있으면 잘못하면 정신분열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즐거운 오후의 공상, 꿈, 어린 시절의 가상놀이, 아주 가벼운 우리 즐거운 상상 속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정신분열적 형상을 보이기도 한다. 주의해야 하지. 자, 이번에는 무에 대해서 생각한다. 반존재의 중요성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음의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한번 얘기했었지. 무는 실체, 존재지. 실체도 비실체, 완전제다. 실체도 비실체도 아니다. 그 중간에 있는 원점이야. 존재의 세계만으로 무의 접근이 불가능하듯이 반존재 세계만으로는 또한 무의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존재와 반존재의 사이. 앞으로 가서 보자. 여기서 존재와 반존재의 요 중간, 요 부분이 이제 무가 된 거야. 존재 없음, 반존재의 없음. 존재의 없음으로 반존재를 건너뛰면 무가 아닌 거야. 이해했지? 존재의 최소화, 반존재의 최소화를 통해서 무에 접근하는 거지. 이 자가 여기 있다. 자가 있다가 자가 없음으로써 나타나는 이 빈 공간은 반존재이지 무가 아닌 거야. 이해했지? 무는 실체도 비실체도 아니다. 그 원점에 있는 점이야. 존재의 세계만으로 무의 접근이 불가능하듯이 반존재의 세계만으로 또한 무의 접근은 불가능하다. 무를 아는 것이란 무엇인가? 과연 무는 아는 것인가? 지식화될 수 있는 것인가? 무가 지식화될 수 있는 것인가? 즉, 지식화될 수 있는 것은 지식화될 수 있는 것인가? 무는 아는 것인가? 지식화될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생각해 보면 지식화되면 무가 지식화되면 이런 게 무야 라고 딱 알려지게 되면 그건 더 이상 무가 아니야. 그 지식이란 알고 있다는 인식한다는 그 자체가 무로부터 벗어나게 하니까 좀 어렵나? 근데 알 수 있을지도 몰라. 존재하고 안 존재하지 않음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또 무로부터 탈출하게 되기 때문에 무는 존재의 없음, 반존재의 없음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굉장히 복잡한 자원적 제로가 필요한 거야. 자원적 무화가 필요한 거지. 즉, 지식화될 수 있는 것인가? 무는 우주 공간에서 같이 아무런 존재가 없는 것인가? 우주 공간 속 아무 존재 없음을 무라고 하나? 아니라고 했지. 우리가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존재를 인식하면 더 이상 무는 아닙니다. 지식화되면. 무는 우리 삶에도 도대체 어떤 의미를 부여받는가? 인간 일반이 무를 인식 가능한가? 우리가 무를 알 수 있을까? 무란 무엇인가? 자, 이 수업 듣는 여러분들 무 알 수 있으려나? 자, 보자. 사르트르는 그에 져서 존재와 무에서 논증하고자 했던 무는 존재의 없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는 인류 역사상 아주 정말 중요한 책이다. 몇 가지 중요한 책들이 있지. 인류가 멸망해도 남기고 싶은 책 몇 가지 중에 하나야. 존재와 무. 그런 책들이 몇 가지가 있지. 나중에 또 알려줄게. 예를 들면 니체의 자라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존재와 무, 장자 뭐 이런 것들이지. 이런 것들은 지구가 멸망해도 우리는 꼭 보존해야 되는 책들이다. 그거 말고도 많이 있지만 나중에 그건 얘기하자. 자, 사르트르가 논증하고자 했던 무는 존재의 없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러니까 진정한 무는 아니었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런 무는 아니다.
사실 그는 사르트르는 별 관심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진정한 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을지도 몰라. 우리는 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우리 통합사유 철학에서는 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천천히 우리 공부해 가도록 하자. 무는 존재의 없음을 포함한 의지의 없음, 인식의 없음을 포괄하는 근원적 존재의 하나이며 그거 되게 중요한 핵심이다. 통합사유 철학의 핵심 내용 중 하나야. 무는 존재 없음을 포함한 의지의 없음, 인식의 없음을 포함하는 근원적 존재. 무도 하나의 존재인 거야. 모든 사유의 시작점. 진짜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존재적 요소가 있다는 거야. 근원적 존재적 요소가 있다는 거다. 오해하지 하면 안 된다. 모든 사유의 시작점, 중심점, 그리고 기준점으로 정의 사유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는 통합사유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그게 중심이기 때문에. 자, 무의 접근은 존재가 반존재로 전환하는 그 과정 중에 존재한다. 그렇지? 그건 이해하지? 다시 보여줘야 되나? 그래프를? 그 라인 있잖아. 존재와 반존재. 존재와 반존재의 선형세계에서 가운데 무가 있으니까 존재에서부터 반존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무가 존재하지, 중간에. 존재가 그 실체성을 상실하여 비실체화되면 이미 무는 성취하지 않으며 반존재가 되면 이미 무가 아니야. 그렇지? 여기서 무는 요 중간에 있는데 존재에서 반존재가 되면 무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존재가 없음을 무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히려 존재 없음은 공이라고 봐야 돼. 공. 불교 경전에 많이 나오는 공이다. 공. 부증불감, 불구부정, 불생불멸, 불생불멸 이런 개념의 공이란 말이야. 공. 무는 아니야. 이해했지? 비실체가 되면 공이 되고 반존재가 되는 거야. 엄밀하게 말해서 공도 아니야. 네. 아무튼 비실체성이 무는 아니다. 무는 성취되지 않으며 비실체성으로 전환되기 직전 실체성과 공존하는 순간 비실체성이 실체성과 공존하는 순간 무로 접근한다. 선생님의 그 존재와 반존재 선형세계를 머릿속에 그리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지. 아주 쉬운 거야, 당연히. 그치? 전환되기 직전 실체성에 공존하는 그 순간 무로 접근한다. 그 선형세계를 그리지 못하면 지금 이 붉은색, 벽돌색 이 말은 전혀 이해가 안 될 거야. 비실체성으로 전환되기 직전, 실체성에서 비실체성, 존재에서 반존재로 전환되기 직전 실체성과 존재와 공존하는 그 순간, 비실체성이 실체성과 공존하는 그 순간, 그 실체성도 최소, 비실체성도 최소가 돼서 약간 공존하는 그 순간 바로 무로 접근한다. 존재가 비실체화되면 그것은 엄연한 비실체적 존재, 반존재로 전환되기 때문에 반존재가 되면 무가 아닌 거야. 알겠지? 이해했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앞으로 돌려서 다시 들어. 이해되지 않은 채로 그냥 넘어가지 말고 다시 들고 다시 돌려서 이해하고 넘어가자. 자, 무의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보자. 존재가 반존재로 전환될 때 나타나는 무로의 접근에는 두 가지 필요 조건이 있다. 자, 무로 접근하기 가능한 두 가지 필요 조건. 뭔가 보자. 첫 번째는 실체적 존재와 잠재 가능적 반존재의 공존. 금방
여러 번 얘기했던 거다. 그치? 그럼 눈앞에 작은 컵을 인식하면서 동시에 그 컵이 현시하는 모든 잠재적 가능적 존재를 동시에 인식한다. 눈앞에 컵을 인식하면서 이 컵이 나타내는 모든 잠재 가능적 존재. 이것의 잠재 가능적 존재는 뭐지? 선생님 이렇게 찢어서 조금 찢어진 컵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힘을 주어서 구겨진 컵이 될 수도 있고, 뭐 휙 던져버려서 저쪽으로 날아간 컵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잠재 가능한 존재, 동시에 인식해야 된다는 거야. 내야 존재와 반존재가 동시에 인식되겠지? 그 가운데 원점에서. 그 둘째는 그 인식하는 존재 자신, 즉 나의 사이 공간의 무제한적 극소화이다. 이 컵이 존재하고 반존재가 있고 반존재와 존재에 공존하는 것이 필요하고 거기에다가 그것을 인식하는 주체는 뭐지? 이 선생님 또는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이 존재, 컵으로서의 존재와 컵이 나타나는 무한 가능적 존재, 반존재, 무한 가능적 반존재를 인식하는 그리고 의지하는 모든 것을 극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사유 공간은 여기서 사유 공간은 아까 도형으로 여러 번 보여줬던 것처럼 존재와 의지와 인식이 구성하는 생각 공간을 사유 공간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나를 통한 나를 포함하는 존재 일반을 모두 극소화시킨다. 그러니까 무가 되는 것은 이, 이 자만 없어진다고 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를 통찰하고 이 자를 인식하고 이 자를 의지하는 어떤 인식 주체, 의지 주체, 존재 주체 자체가 같이 무화돼야지만 무화가 되는 거야. 쉽지 않지? 어떤 바깥의 산을 우리는 저 눈앞에 보이는 산만을 무화시킬 수 없는 거야. 저 눈앞에 보이는 산을 무화시키려면 자기 자신의 존재도 무화해야 한다. 어렵지? 이를 통하여 나를 통한, 나를 포함하는 존재 일반을 모두 극소화시킨다. 우주 속 블랙홀과 같이. 자, 우주 속 블랙홀처럼 모든 걸 착 빨아들여서 원점으로 가지고 와야지만 우리는 진정한 무에 접근할 수 있는 거야. 무가 쉬운 개념이 아니다. 지금 이런 개념을 모르고 자꾸 무를 자꾸 얘기하면 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하는 거야. 자, 이해가 안 되면 또 복습하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즉, 실체와 비실체의 공존 상태. 그리고 동시에 실체와 비실체가 사라질 때 우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실체도 없고 비실체도 아니야. 공존하면서도 공존하면서도 그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음, 좀 어렵다. 아무튼 이해는 됐지. 전설한 바와 같이 우리는 숲속에 있으면서 계곡을 생각할 때 숲이 반존재화되는 것을 존재의 세계에서 사유하였다. 그치?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나지? 자, 이거 공부했던 거 기억 안 나면 안 된다. 이 내용이 기억이 안 나면 다시 처음부터 들어야 돼. 노트를 준비해서 필기하면서 공부하라고 했지. 그냥 대충 공부하면 공부 안 하는, 아예 공부하지 마. 대충 하려면 공부하지 말고, 제대로 할 사람은 공부해야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는 숲속에 있으면서 계곡을 생각할 때 숲이 반존재화되는 것을 존재의 세계에서 사유하였다. 우리가 계곡에
또 물 내려가는 소리를 듣고 있어. 근데 나는 옛날에 지나왔던 계곡을 생각하고 지금 숲속에 있는데 계곡을 생각하면 숲은 이제 나와 상관없는 반존재화가 되는 거야. 내 사유는 계곡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숲속에 있지만 숲속에 없으며, 그렇지? 숲속에 있지만 숲속에 없어. 우리 사유는. 존재는 뭐 숲속에, 실체는 숲속에 있을 수 있겠지. 하지만 우리는 숲속에 있지만 우리의 사유 세계는 숲속에 없다. 계곡을 생각하지만 계곡이 없다. 또 반대로 계곡을 생각하고 사유하잖아. 지금. 근데 존재는 어디 있어? 존재는 숲속에 있잖아. 그러니까 계곡에도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계곡에도 없어. 숲속에도 있지만 숲속에도 없고. 그럼 우리 어디 있는 거지? 지금 숲속에 앉아 있긴 하지만 그건 실체이고. 자, 그래서 우리는 숲속에 있지만 숲속에 없으며 계곡을 생각하지만 계곡에 없다. 계곡을 생각하며 그 속에 존재하면 이미 무는 우리에게서 벗어난다. 계곡을 생각하며 그 존재를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이제 무는 우리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좀 어렵지만 개략적으로 이해가 됐지. 이 무는 선생님 통합사회 철학 계속 공부하면서 어, 여러 번 나올 거야. 그때마다 조금씩 알아가도록 하자. 지금 이 무의 개념에 대해서 모두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지금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지금 무에 대해서 알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절대 안 돼. 아직도 멀었어. 지금 선생님 말한 거는 우리가 알아야 할 무에 대해서 알 것에 뭐 100분의 1도 안 된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자. 다음은 그럼 무로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무로 어떻게 접근할지. 무의 접근. 이렇게 우리 세상에서, 사회 공간에서 굉장히 특이한 지점인 무에 어떻게 접근할지. 그것도 흥미롭잖아. 응? 자, 우리 세상은 그래서 존재와 반존재 사유 선형세계, 그리고 또 무로도 구성되어 있다. 그럼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궁금하잖아. 존재 배웠고, 반존재 배웠고, 존재와 반존재의 선형세계 배웠고, 자, 이제 무도 배웠다. 음. 자, 무는 존재와 반존재의 공존과 사회 공간의 최소화를 필요로 한다. 금방 공부했던 거의 요약이다. 그치? 일반적으로 존재의 상태는 유한하며 반존재의 상태는 무한하다. 여러 번 얘기했었지? 가능적 모든 상태를 반존재라고 했으니까. 반존재의 잠재 가능 세계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반존재는 무한하잖아. 근데 그 무한한 세계 속으로 펼쳐 나가면 뭐 무로부터 계속 멀어지는 거지 뭐. 실제로 무에 대한 사유의 기술이 어려운 것은 자신의 극소화, 무화 때문이다. 무를 누구도 알려줄 수 없는 이유가 이거야. 이것 때문에 우린 무를 배울 수도 없고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거야. 선생님도 너희들한테 여러분들한테 무를 알려줄 수 없어. 무는 스스로 느껴야 되는 거다. 선생님이 무가 어떤 것인지 뭐 이렇게 조금씩 그 형태, 무의 방향 이런 것들은 알려주지만 무를 경험하는 것은 절대로 알려줄 수 없다. 실제로 무에 대한 사유 기술이 어려운 것은 자신의 극소화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사유, 자기 자신을 극소화해야지 무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거는 선생님이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무가 무엇인지는 아웃라인을 알려줄 수는 있어도 본인이
본인에 대한 극소화는 선생님이 해줄 수가 없지. 대상으로 나타나는 존재의 무화, 대상으로 나타나는 존재의 무화. 이것은 깊은 무사유 상태, 혹은 선. 선하면 좀 약간 반감이 있을 수도 있어. 선하면 약간 도를 닦는다든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철학에서부터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긴 하지. 선. 그래서 사실 선생님도 철학을 강의할 때는 웬만하면 이런 단어를 안 쓰는데 워낙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선이란 단어를 쓰지 않을 수 없다. 그 선이 또 꼭 비합리적인 거고 비논리적인 것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선도 뭐 여러 선정 상태가 10단계의 10단계의 선정 상태가 있어. 무자체선 뭐부터 시작해서 이 선정 상태에도 굉장히 합리적인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선을 발전시키기도 한다. 이 선에 대한 선의 10단계에 대해서는 뭐 따로 공부를 하든지 선생님이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번 알려줄게. 대상으로 나타나는 존재의 무아의 깊은 무사히 상태. 그걸 선이라고 하지. 존재의 무아는 깊은 무사히 상태를 통해서 어렵지만 달성 가능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무아는 좀처럼 달성하기 어렵다. 자기 존재에 대한 무아를 어떻게 달성하겠어? 지금 자기가 살아있는데. 자기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존재에 대한 무아를 하겠어? 대상으로 나타나는 존재의 무아, 어떤 다른 사람, 다른 대상, 이 자라든지 이 컵은 뭐 무아를 시킬 수 있겠지만, 그렇지? 대상으로 나타나는 무아, 이거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대상의 무아만 가지고 진정한 무가 될 수 없으니까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무아도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존재는 존재하는데 어떻게 무아시키겠어? 그렇기 때문에 좀처럼 달성하기 어려운 거. 그래서 선의 10단계까지 멸진정. 멸진정에 들어가면 하루에 몇 번 호흡하지 않는 상태라고. 예? 죽음과 삶이 같이 혼재하는 선정 상태. 아무튼 뭐 그런 것까지 우리는 알 필요 없겠지만 좀처럼 달성하기 어렵겠지. 그래서 자신의 존재는 무화하지 않으면 대상 실체의 무화는 진정한 무의 상태로 이야기할 수 없다. 금방 얘기했던 거 다시 종합이다. 좀 어려우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쉬운 얘기라면 뭐 딱 넘어가겠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한 번 더 얘기하고 한 번 더 얘기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위대한 철학자들은 잘못된 허영심으로 이에 대하여 자신의 지식을 섣불리 논하지 않기를 권해왔다. 그래서 우리 여러 철학자들은 여러 위대한 선생들을 포함해서 잘못된 허영심으로 자신의 지식을 섣불리 논하지 않기를 자신이 무를 알고 있다, 뭐 공을 알고 있다, 뭐 깨달았다, 뭐 이런 얘기하지 않기를 항상 권해왔다. 좀 여러분들도 뭔가 아는 것처럼 뭔가 그런가 하고 아는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된다. 알겠지? 숲속에서 숲을 보는데 숲속에 있지 않고 숲속에서 숲을 보는데 숲속에 있지 않고 내가 숲인 것인지 내가 숲에 있는 것인지 또는 숲에 없는 것인지도 인식되지 않는다. 무의 세계는 숲속이든 계곡이든 어디서든 동일하게 다가온다. 그렇겠지 뭐. 그치? 아무것도 없는 세계니까 숲속이든 계곡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 자, 무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 공개했다. 대상을 무화시키고 자신의 존재를 무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동시에 무화시켜야 돼.
어려운 일이지. 자,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너무 길어져서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무의 독립성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무의 독립성. 다음 시간은 무의 세계에서는 물이 실체화된 물인지 비실체화된 잠재 가능적 물인지를 구분 인식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지? 이 내용을 다음 시간에 공부하자. 자, 오늘 수업도 쉽지 않은 부분인데 수업하느냐고 고생했다. 이게 이미 수업에 들어와서 한번 공부해 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을 다듬고 필기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필기하면서 공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는 게 좋아. 공부해도 시간만 아깝다.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시간만 아까우니 제대로 공부할 사람만 선생님 수업을 듣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